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이어 벤자민 프랭클린 3장과 4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3장 행복한 도시 필라델피아.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의 성공으로 프랭클린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이자 유명 인사가 되었다. 프랭클린은 1736년 30살의 나이에 의회 서기로 처음 공직에 나가면서 조금씩 사회의 공적인 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맨 처음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일은 도시의 방법 문제였다. 그때는 변변한 경찰 조직이 없어 경찰관과 주민들이 돌아가며 밤새 순찰을 돌았기 때문에 프랭클린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경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프랭클린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경찰 요원을 뽑아서 전적으로 지역의 순찰과 방법일을 맡길 것을 주의회에 제안하였고 이는 곧 받아들여졌다. 또한 프랭클린은 전담 소방대를 조직하는 일도 성사시켰다. 지금이야 곳곳에 소방대가 없는 곳이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큰 불이 날 때마다 단시간에 화재를 진압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지켜볼 뿐이었다. 필라델피아는 물론이고 어느 곳에도 소방대는커녕 불을 끄기 위한 변변한 도구조차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은 불이 나면 언제 어디서든 불을 끌어갈 수 있는 소방대원을 모집하였고 물을 담은 가죽 물통과 불난 집에서 꺼내온 물건을 실어 나를 바구니도 준비하였다. 그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하찮은 것이지만 그때로서는 최선의 도구였다. 실제로 소방대가 조직되고 난 후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길을 잡을 정도로 소방대의 효과는 컸다. 인쇄업으로 필라델피아에 자리를 잡은 프랭클린은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았다. 필라델피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방범과 소방 문제는 해결했지만 이 젊은이들이 제대로 배울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군. 필라델피아에서는 매사추세츠주의 이주민들이 하버드 대학을 세웠던 것을 본받아 시민들의 힘으로 대학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번에도 필라델피아의 문제 해결사 프랭클린이 나섰다. 가난한 시민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랭클린은 필라델피아의 부자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 지역에도 좋은 대학을 세울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프랭클린은 도서관이나 소방대를 설립하는 일, 기부금을 모으는 일 등을 추진할 때 자신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다. 기부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일이 더 잘 진행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은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프랭클린은 대학 설립 기부금으로 5,000파운드 이상을 모금하는 데 성공했다. 1751년에 펜실베니아주 최초의 대학이자 북아메리카 최초의 종합대학인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 세워졌다. 필라델피아가 속한 주가 펜실베니아 주이기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지금도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대학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도 바로 이 대학 출신이다. 프랭클린은 의료 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프랭클린의 결혼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랭클린이 형의 인쇄소를 도망치듯 나와서 처음 발을 디딘 필라델피아에서 거짓골을 하고 다닐 때 아내를 처음 만났다. 처음 하숙했던 집주인 딸인 데보라 리드가 나중에 프랭클린의 아내가 된 것이다. 프랭클린과 리드는 서로 좋아했지만 18살이라 결혼하기엔 너무 어렸고 프랭클린이 영국으로 떠나면서 헤어지게 되었다. 프랭클린이 다시 필라델피아에 돌아온 뒤 1730년에 둘은 결혼하였는데 리드는 겸손하고 검소해서 프랭클린의 인쇄소 일을 묵묵히 도와주며 뒷바라지했다. 프랭클린은 자서전에 성공하려면 아내를 잘 두어야 한다는 영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그녀와의 결혼은 행운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아내를 신뢰하였다. 그런데 프랭클린 부부는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4살 때
천연두로 잃고 말았다. 프랭클린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이었다. 프랭클린은 아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은 것을 내내 후회하며 그 이후로 의료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프랭클린은 준토클럽의 회원들과 의논하며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였다. 프랭클린의 절친인 토머스 본드 박사가 처음 계획했지만 프랭클린의 도움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마침내 1751년 미국 최초의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는 펜실베니아 병원이 세워졌다. 또한 프랭클린의 제안으로 필라델피아의 도로는 반듯하게 포장되고 가로등도 밝혀졌다. 이제 필라델피아는 공공도서관은 물론이고 경찰대와 소방대, 대학교, 또 종합병원까지 갖춘 북아메리카 유일의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되기 전 프랭클린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다. 아무리 도시가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더라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프랭클린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다. 이때 프랭클린이 생각한 것은 민병대였다. 나라에서 만든 군대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 침입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프랭클린은 내 고장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당시 필라델피아는 영국의 식민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방위 조직이 있을 리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일궈낸 필라델피아와 우리 가족의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강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프랭클린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다. 프랭클린의 말이 맞아. 우리의 안전을 언제까지 저 멀리 떨어진 영국에 의존만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민병대를 조직하기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영국을 떠나 필라델피아에 정착한 이주민들 가운데 퀘이커 교도가 꽤 많았는데 이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 군대를 두는 문제에 쉽게 찬성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할 프랭클린이 아니었다. 프랭클린은 민병대 조직을 주장하는 글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서명 운동을 추진하였다. 그의 글은 퀘이커 교도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을 발휘했다. 많은 퀘이커 교도가 프랭클린의 제안에 나서서 찬성하진 못했지만 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었다. 결국 10,000명이 넘는 찬성 서명을 얻어 민병대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필라델피아를 지킬 수 있게 됐어. 프랭클린은 복권을 발행하여 모은 돈과 기부금으로 대포를 사들이고 군사훈련도 시작하였다. 필라델피아가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군대 조직까지 갖추어 유럽의 어느 도시 못지않은 곳으로 성장하게 된 중심에는 프랭클린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대부분 그의 머리와 발에서 나온 최초의 시설과 조직이었다는 사실이다. 필라델피아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다른 주로 퍼져나갔다. 바로 옆 도시 필라델피아는 소방대가 있어서 불이 나면 바로 달려온다지? 소방대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대학교까지 없는 게 없대요, 글쎄. 여보, 이왕이면 살기 좋은 도시로 이사 갑시다. 프랭클린의 명성은 필라델피아는 물론이고 북아메리카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4장 발명가 프랭클린. 프랭클린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을 때마다 동분서주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했지만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책 읽기나 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공물을 보는 틈틈이 과학 실험을 했는데 그가 인쇄업 이외에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과학과 발명이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짓고 하는데 재주가 많았던 프랭클린이었다. 번개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바닷물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 걸까? 과학과 발명에 관한 프랭클린의 관심은 단지 취미 생활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관련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그 답을 찾아내곤 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과학을 연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동안 프랭클린은 인쇄소와 신문사를 이끌어가랴, 또 사회의 공공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하지만 과학을 연구하는 일 또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프랭클린은 중대한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쇄소와 신문사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니 친구에게 맡기고 더 늦기 전에 이 과학 연구에만 집중해야겠어. 그때 프랭클린의 나이가 42살, 한창 일할 때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느 날 프랭클린은 런던 왕립학회의 한 회원이 필라델피아 도서관에 선물로 보내준 유리시험관을 가지고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는 특히 전기에 관한 실험에 몰두했는데 그때까지 전기에 대해 밝혀진 것이라곤 물체를 마찰시킬 때 생기는 정전기 정도의 수준이었다. 아무래도 이상해. 마찰시킨 두 물체가 어떤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기도 한단 말이야. 프랭클린은 전기 현상이 아주 작은 입자의 흐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즉, 이 입자가 많으면 양전기, 적으면 음전기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난 거라고 여겼다. 전기에 대한 프랭클린의 생각은 번개로 옮겨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번개가 왜 치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프랭클린은 양전기와 음전기 실험을 하던 도중에 불꽃이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혹시 번개도 이 전기 불꽃이 일어나는 현상일지도 몰라. 프랭클린은 한 번 의문을 품으면 어떻게든 실험을 해서 알아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다. 프랭클린은 곧바로 실험에 착수했다. 우르르 쾅쾅. 1752년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연날리기 실험을 시작하였다. 연줄에 쇠붙이를 달고 번개가 칠 때 전기가 통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다. 프랭클린은 번개의 정체가 전기의 불꽃과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쇠붙이로 번개를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순간 연을 날리고 있던 프랭클린의 손끝에 짜릿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것은 수많은 전기 실험을 할 때 경험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다. 그래, 내 예상대로 번개는 바로 전기 현상이었어.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실험이었다. 실제로 1753년에는 러시아의 과학자 게오르크 리흐만이 폭풍우가 치는 동안 발생하는 전기 실험을 하다가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기도 했다. 프랭클린은 이 기막힌 발견을 논문으로 써서 영국 학술원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프랭클린이 학교를 2년밖에 다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이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자신의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 번이라도 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결국 프랭클린의 학설은 영국 학술원의 인정을 받기 전에 프랑스와 러시아 등지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1753년에는 과학 부문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주는 코플리상을 받고 나중에는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았다. 현재 전기학에서 쓰는 전지, 전하 등 많은 용어들이 프랭클린이 처음 썼던 것이라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랭클린이 이루어낸 성과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번개가 전기 현상임을 발견한 것이 프랭클린에게 왜 그리 중요한 일이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벼락을 맞아 집이나 건물이 파괴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대비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벼락을 하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하지만 번개가 전기 현상이라면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프랭클린은 당장 피뢰침이라는 물건을 고안해내기에 이르렀다.
전기는 쇠붙이에 잘 흡수되므로 지붕에 피뢰침을 설치하고 피뢰침과 연결된 금속 선을 지하로 연결을 하면 피뢰침을 통해 벼락을 땅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 과연 이 새로운 발명품은 프랭클린의 예상대로 벼락으로부터 집을 구해줄 수 있을까? 드디어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날이 왔다. 주민들은 프랭클린이 나누어주는 쇠붙이를 지붕 위에 달고 전선을 땅바닥으로 연결했다. 피뢰침을 달고 멀리서 지켜보던 그때였다. 번쩍! 번개가 피뢰침을 타고 전선을 따라 땅으로 흩어졌다. 야호! 프랭클린의 말이 맞았어. 대단해. 벼락을 모아서 흩어지게 하다니. 신의 섭리인 번개를 저렇게 마구 다루었으니 저희는 틀림없이 천벌을 받을 거야. 그래도 나는 당장 피뢰침을 달 거야. 피뢰침은 오늘날까지 없어서는 안 될 기구로 프랭클린의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프랭클린의 연구 분야가 단지 전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 생활 전반으로 넓어졌다는 사실이다. 평소에 책 읽기를 좋아했던 프랭클린은 높은 책꽂이에 꽂힌 책을 꺼내기 쉽도록 기다란 인공팔을 발명하였다. 또한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을 더 이용하면 양초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며 시간을 앞당기는 서머타임을 처음으로 생각해내었다. 1분 1초를 아까워하는 프랭클린다운 발상이었다. 1751년에 주의회 의원이 된 프랭클린은 의회 일을 하면서 영국에 건너갈 일이 많았다. 프랭클린은 대서양을 오가는 배 안에서도 파도나 해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한 번은 폭풍이 이동하는 원리를 연구하던 중에 필라델피아에 폭풍이 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쪽의 보스턴은 날씨가 맑은 상태였다. 그런데 얼마 후 폭풍이 보스턴 쪽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프랭클린은 기압의 차이 때문에 폭풍이 이동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바람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분다는 사실은 뒷날 밝혀졌다. 프랭클린은 바닷물의 흐름에도 관심이 많았다. 왜 배를 타고 북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때보다 유럽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올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걸까? 당시의 배는 오직 바람과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것은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프랭클린은 연구 끝에 바닷물의 흐름이 물의 온도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바닷물의 흐름이 더 빨라진다는 사실이었다. 프랭클린은 수집한 자료를 모아서 해류의 이동을 그린 지도를 만들었다. 한편 프랭클린은 아들을 천연두로 잃은 뒤 사람들이 걸리는 병에도 관심이 많았다.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개념도 이제 막 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저 병이 전염되는 이유는 어떤 기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전염병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이것이 병의 원인을 밝혀낸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획기적인 생각이었다.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프랭클린의 생각대로 해본 사람들은 실제로 병이 더 많이 퍼지지 않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파스테르가 세균에 의해 병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5장과) 마지막 (6장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